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시장의 이면을 보고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수익이 좋으신 분들과 수익이 좋지 않으신 분들 양쪽으로 나뉘는데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 연말에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유동성 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헛다리를 짚으면 순환매를 기다려봐야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유동성의 장의 특징, 초반과 중반과 말기 이 상태를 말씀드릴 때, 결국에는 지금은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소외되면, 지난번 유동성 장의 설명을 좀 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소외된다면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오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 제가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산타랠리를 충분히 누리신 분과 산타랠리에서 완전히 소외되신 분들은 지금 너무나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걸 가지고 너무 개의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가 지금은 밝았고 또 올해는 올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유동성장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거의 지금 과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개인은 어제 오늘 무려 7조 원에 가까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7조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사실 연간으로 놓고 봐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연 단위로 1조를 사지도 못하던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불과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무려 7조 원이라는 가까운 금액을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키움증권에 하루에 생기는 개인 계좌가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고객 예탁금이 지금 현재 약 72조 원 정도. 제가 연말에 방송을 할 때 65조 원이라고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 코로나19 급락이 할 때 3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30조 원 전후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2조 원, 2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그만큼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급격히 꺾일까? 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난 연말부터 이번 연초쯤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났고 수급이 정말 뭐 하루에 1, 2조 사는 순매수 금액은 뭐 많지 않다 할 정도로 큰 금액이 나왔는데 개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을 샀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국인이 먼저 산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보시면은 1위가 카카오, 2위가 LG화학,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삼성물산입니다. 최근 이제 한 주 동안, 연말 연초 한 주 동안인데,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종목의 체인지가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에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왔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새로운 종목에 대한 안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장 큰 부분이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올 한 해 바뀔 수 있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전에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이 꽤 나오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비대면에 관한 조정이 좀 끝나면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구간이 끝났냐? 자, 이 부분은 미국의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기술주의 흐름을 보면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기존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인적 분할 직전까지 매수를 끌고 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물적 분할 이후에 지금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어제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물산, 일본은 공매도 환매 부분과 함께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 일정 부분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금융유주, 두산피오세, 이거는 역시 블록들의 체인지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가 굉장히 제가 연말에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조금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했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일종의 테마에 단기성 이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익 실현하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끌고 왔던 종목들에서 상당한 부분 연말 연초 매수세는 좀 변화가 있었다 그렇죠. 아마도 지금 공매도 3월 달에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된다라는 가정하에 종목들에 대한 안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말 연초 수급에서 지금 보시면은 개인과 기간의 프로그램 물량들이 계속해서 교차가 일어난다 그렇죠. 개인이 대량 매수할 때는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개인이 매도할 때는 다시 기간의 프로그램 매수가 받는 모양인데 물량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제 오늘 개인들이 무려 7조를 매수했는데 그 매도 주체가 만약에 외국인이었다. 이러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곤란해지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그 고점 직무라고 보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고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급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샀다고 해도 물론 개인들의 매수에 따라서 어제 오늘 당중 한 3% 가까운 조정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고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라는 데서 너무 지금 현재 조정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많이 매수한 SK. SK는 제가 볼 때는 워낙 급락을 했던 부분에 대한 공매도 함유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또 그리고 SK 지금 그룹주 내들 섹터를 보면 예를 들면 정유화 반등이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2차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반등. 그룹 내에 보시면은 계열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마트는 이제 유통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좀 반등을 줬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유통업체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도 우리가 좀 다뤄봤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매출이 늘어나거나 영업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서 비용을 줄였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경기 확장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코스닥 150에 대한 지수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뭡니까? 기관들은 단기간으로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확 끌어올렸던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몇 종목을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차익 실현도 굉장히 빨리 하고 차익 실현 이후에는 또 급락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역시 알고 계신 것처럼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최근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대규모 시설 투자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역시 들어와 있고 코스닥 쪽에 대한 지수에 대한 베팅을 좀 기관들이 하고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에 관련된 거. 이거 잘 보시면 매매를 좀 잘 보시면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대부분 지금 현재 개인들이 대금 매수하면서 기관들이 매도했잖아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짧은 단기간에 시세를 좀 급하게 내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개인입니다. 과연
어제 오늘만 7조 원 매수했고 연말부터 하면 상당한 금액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고객 예탁감이 72조 원, 하루에 생기는 계좌 수가 어마어마하고 이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개인들이 뭐를 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사시면 단기 고점에서 좀 형성되는 가격은 맞습니다. 좀 조정받을 수 있죠. 만약에 단기 고점에서 사셨다 해도 조정받을 수 있지만 내가 홀딩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라면 충분히 삼성전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9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8만 원까지 하락한다? 충분히 보유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10만 원대 위에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산 개인들이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뭐 삼성 경영권과 관련해서 특별 배당에 대한 이슈로 지난 연말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죠. 아마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처럼 합자회사, 캐나다의 마그나에 대한 부분에서 합자회사 설립에 대한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 LG그룹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했죠.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종목을 사신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에서 접근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유를 계속 하실 수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단기 고점에서 또 못 파시고 못 버티고 파시면 안 된다 그렇죠.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기간 보호 예수 물량 마지막 막차 물량들이 지금 털어져 나왔다 그렇죠. 그걸 개인들이 받음으로 해서 개인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SK 바이오팜은 이제 받아야 될 매를 어느 정도 맞아야 될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 보호 예수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맞았고 주가는 급락을 했죠. 급락한 이 시점에서 관심 있게 한 볼만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NS 중추신경계 계열의 신약이 이미 출시되어 있고 임상이 지금 3상에까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장 이후에 고평가 논란에 좀 시달렸지만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 보호 예수 물량들이 다 풀린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봐야 될 물량은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괜찮다 그렇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역시 단기 고점에 좀 많이 샀다는 부분. 버틸 수만 있으면 이 종목은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건 너무 많이 계속 사신다 그렇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지난 연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개인들이 산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80%면 지금 100원을 주고 사시면 지금 20원 남아있다 그렇죠. 하락률은 마이너스 80%인데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본전 찾으려면 80%가 아니라 몇? 500% 상승해야 되네 그렇죠. 상당히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시죠. 본전 찾기 힘듭니다. 어렵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의 면면을 보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고점권에서 좀 접근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볼 만한 종목들이고 저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분할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눌림목을 형성할 때 추가 매수만 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0년도를 작년도를 평가를 해본다면 그래도 어느 해보다는 개인들이 좀 선방을 했다 그렇죠. 마지막에 팔고 쉬었다 조정 때 테마주만 좀 안 넘어갔으면 퍼펙트 했는데 그게 약간 옥의 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준은 상당히 유지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유동성장에 지금 금액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예전에 한 요 정도 금액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이 정도도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기준을 좀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작년에 아무리 많이 샀다 해도 쉐어 보면 7% 안 넘어가요. 그 내외에서 산 거고 기간보다 그래도 기간이 워낙 못 샀으니까 나머지 물량들은 다 외국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연말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매수세를 가지고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너무 짧죠. 개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접근을 했고 7조 원의 물량을 했는데 맞은편에 나오는 매도 주체가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 물량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와 버리면
지수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매수를 잘한 거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순간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돌아선다면 지수는 좀 조정받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좀 단기 고점에 물리겠죠. 자, 그런 미묘한 시점에 지금 시장이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기관들이 많이 팔고 하니까 그 시장이 주치 같지만 결국에는 보시면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거의 주식을 또 최근에 안 사다가 한 1조 6천억 정도를 하루 만에 샀잖아요. 뭡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알게 모르게 개인이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조정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의 폭발적 매수세는 주고받는 물량이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개인들의 폭발적 매수세가 외국인하고 주고받고 있다라면 거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안고 가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프로그램 매도가 맞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단기간에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고점이다라고 이렇게 하락 전환이다라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주고받으니까 여기가 시장의 주체 같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고비에 꺾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이든 현물이든 받쳐줍니다. 최근에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며칠 전에 하루에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사들어왔죠. 그럴 때는 또 뭡니까? 시장이 꺾여야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받쳐준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기관과 개인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 같이 매도를 주고받지만 교묘하게 그 안에서 외국인들 뭡니까? 필요한 지점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과열이 되는 부분에서 좀 눌러주거나,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강한 형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뭡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코스피 시장이 하락했다가 올라왔잖아요. 어제는 어때요? 무려 고점과 저점 폭이 5%입니다. 이 5%는 어떻게 보면 지수 전체가 5%는 한 달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단 하루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장중에서 고점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 과열을 장중에 좀 시켜주는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다? 외국인이 하고 있다. 뭘로? 선물로. 외국인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단기 과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시장이 너무 단기간에 꺾일까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조심해야죠.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이제 연초에 계속 궁금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지금 주도주는 어떻게 되고 어디를 사 들어가야 되냐 부분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 8, 9시 조정받을 때 IT주, 무조건 삼성전자 별도에서 IT주 대형주를 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 만약에 그걸 못 사신 분들은 또 어땠습니까? 11월, 12월에 뭡니까? 경기 확장주 막차를 타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현대제철 사셔야 된다. 현대자동차 사셔야 된다. KCC 사야 된다. 그 막차를 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수익을 다 냈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왜 그 IT 성장주나 경기 확장주를 말씀드렸냐라는 부분은, 그리고 왜 코스닥 종목 부품 소재를 사지 않고 대형주를 샀냐는 부분은 사실 제가 그 정확하게 뭐 분석을 해서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이전의 유동성 장세를 잘 분석해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맞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특별히 더 노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난번에 어떠했는지를 조금 보신다면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지난번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을 때 2004년도, 5년, 6년, 7년도 한번 봐보세요. 그때 시장이 어땠는지. 가는 종목만 계속 간다. 대규모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대형주만 계속 간다. 그 중에서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에서는 섹터가 좁혀진다. 그건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경험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지난 8, 9, 10월 조정 이후에 연말장이 어떻게 된다, 연초장이 어떻게 된다 그릴 수 있고, 제가 이때 12월 달 수익을 말하다 방송할 때 마지막 산타를 있냐 없냐 나온 날, 그때 코스피 시장이 좀 폭락했습니다.
2% 장중 가까운 넘게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2.6%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제가 나왔는데 그날 제가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굉장히 급락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전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 분석해서가 아니라 유동성장의 특징을 잘 분석해 보시면은 그냥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유동성장의 특징을 잘 안다면 어디가 주도주고 왜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를 사야 되는지, 코스피에서 점점 주도 섹터를 좁혀가야 되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도 섹터를 이제 좁혀야 됩니다. 더 좁혀야 됩니다. 12월 달에 그냥 IT 웬만한 종목도 사면 되고 경제활동주 웬만한 종목 사도 된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좁혀야 됩니다. 왜? 유동성이 좁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IT 섹터에 대해서 범위도 좀 좁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2차전지도 넣고 5G도 넣고 많이 다 넣었는데 여러 가지 섹터들을 다 넣는데 지금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죠. 너무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필요한데 반드시 일정 물량은 남겨둬야 되고 눌려질 때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좋았는데 기간 수급이 유입되면서 단기간에 너무 테마주처럼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 눌려질 때 좀 옥석을 가려가면서 재매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수요를 받는 몇 개 종목을 제외하면 부품이나 소재 종목 쪽을 보면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월 실적이 발표될 때 이 종목들이 전부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기관들이 아마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실제적으로 뭐 DB하이텍이나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굉장히 크고 늘어난 종목들 일부를 제외하고 소재 부품 종목 쪽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MLCC나 PCB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다만 단기 급등이 좀 강한데 이 종목들도 보면 오늘 대덕전자나 보면 굉장히 한번 시세를 크게 내주거든요. 비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고 단기간 차익 실현 조금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롤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새로 넣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전장 부품은 다른 IT 섹터에서 이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섹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주가 급등할 때 보셨죠. 그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나 하먼이라는 전장 부품 글로벌 쉐어 1위 업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점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고, 다른 IT 섹터와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올해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강하게 가는데 문제는 2차 전지는 이번 상승이 단기적으로 조금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물론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고 섹터도 커가겠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을 보면 이미 주가가 적게는 대여섯 배에서 뭐 7, 8배 이상 올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초입 구간이라면 여전히 좀 좋겠지만 이미 주가가 뭐 보통 7, 8배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더 상승을 3배, 4배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승률 이상은 되겠지만 포션을 예전처럼 너무 공격적으로나 너무 많이 잡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2차 전지 업체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최근에는 보시면 뭐 애플이라든지 뭐 GM, 유럽 같으면 폭스바겐 등 대부분 완성차 쪽에서 직접적으로 2차 전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2차 전지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뭡니까? 직접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된 거죠. 그러면서 변수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동안 대부분 대여섯 배 이상 올랐지만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조금은 쉐어가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변수도 좀 커져간다는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차익 실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후 어제 오늘 보면 인적 분할을 서두르겠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커져가기 때문에 시설 투자라든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빨리 IPO로 서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뭐 연말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중반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제 연초 초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LG화학은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 어쨌든 간에 LG화학은 2차 전지와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뭐 모멘텀이 좀 살 수 있겠지만 어쨌든 LG에너지라는 새로운 2차 전지 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LG화학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IT 섹터에서는 앞에 보신 고로 섹터와 이런 정도가 좀 합죽해서 이번 올해는 좀 볼만하고요. 그다음 이제 경기 확장주는 지금 보시면은 운송 장비를 필두로 해서 철강, 조선, 그리고 여기에 건설 기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 달 이후에 주가가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IT 성장률 높으신 분들은 이쪽 섹터를 작년 12월, 11월 달에 꼭 잡으셔야 한다. 막차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꼭 잡으시라고 했는데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KCC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은 올해도 상당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 운송장비나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주가 일부 조정을 받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섹터들도 상당히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조선도 지금 현재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 지난 2020년도 9월달 이후에 단발성으로 이어진지 안 그러면 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인지 보자라고 했는데 단발성보다는 지금 수주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건설하고 화학 쪽인데, 화학 쪽은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IT 소재 쪽으로 일부분만 제한해서 좀 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IT 소재 쪽이 상당한 기간 조정을 받았다가 12월 달부터 해서 또 다시 급등을 하면서 대부분 직전 고점까지 다 달아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IT 소재들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극하극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방 산업인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는 업체와 해 나가지 않는 업체 간의 실적이 굉장히 이제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IT 소재는 여기서부터 이제 옥석이 완전히 갈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건설 쪽은 제가 좀 전에 배트맨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쯤, 백신에 대한 면역 효과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때쯤에 해외 수주가 올해는 상당한 이슈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를 비롯해서 특히 사우디 쪽에서 아람코 IPO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막혔다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막혀있다 그렇죠. 이 부분 풀리면 해외발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대형 건설주 위주의 접근이 지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소비재인데요. 소비재는 제가 사실 이번 온라인 강의 때도 말씀을 강조 좀 드렸지만 사실 오늘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장중에 한 3% 넘는 급락이 할 때도 소비재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작년 8월, 9월 달, 10월 달 조정받을 때 IT 성장주 겁나서 못 샀다는 거예요. 그때 뭐 미국 시장의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닷컴 버블론까지 나오면서 온통 악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못 샀다 그랬죠. 그때 IT 성장주 사신 분들은 지금 대박이 났다 그랬죠.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11월, 12월 IT 성장주를 못 샀으셨으면 경기 확장주를 사야 된다면서 운송장비 업종을 필두해서 철강 쪽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경기 확장주가 뭡니까? 살라고 하니까 코로나19 확산 이게 또 눈에 보인다 했죠. 그것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때도 IT 성장을 못 사고 경기 확장주를 못 샀다면 결국에는 현실적인 이슈에 휘둘린다라는 부분이고 매매에 대한 근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소비재입니다. 그럼 나는 IT 성장주 못 샀어. 경기 확장주도
코로나19 겁나서 못 샀어. 여기 닷컴 버블은 겁나서 못 샀어.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뭡니까? 최소한 소비재라도 사야 됩니다. 소비재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주식의 어떤 섹터를 얘기할 때 2배 정도 이상 최소한 2~3배는 오를 수 있는 섹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테마나 단기성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비재는 대부분의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적혀있는 시중물, 화장품, 건강식품은 그냥 몇 가지 예로 들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가 이미 4~5년입니다. 4~5년. 코로나19로 급락한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4~5년 동안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급락을 해왔던 상황이고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이나 2015년도 고점을 형성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이 왔다가 지금 현재 이제 반등이 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시점이 대부분 소비재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 하락폭이 뭐냐면 최소한 4~5년 정도의 하락폭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이런 섹터들은 코로나19 급락이라는 부분이 오면서 수급적으로 손바뀜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아마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안 왔을지도 모르죠. 저점이. 근데 수급적으로 이 코로나19 급락을 맞으면서 대부분 대규모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섹터에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섹터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미 4~5년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여력이 펀더멘탈 대비로 주가 바닥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바닥론만 어느 정도 형성되면 대부분 한 2~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2~3배 정도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나는 지금 IT주나 경기확장주 들어가기에 놓쳤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든다면 지금 IT주 굉장히 지금 하루에 6% 되는 거 6%, 7% 뛰는데 그걸 중간에 따라잡을 거냐. 저점에서 샀다면 롤링을 하면서 고점 차익 실현하고 내려올 때 중간에 다시 매수할 수 있겠죠. 왜? 저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점 물량을 남겨두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금 접근한다. 예를 들어서 이미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상승 여력이 이미 주가가 6~7배 오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상승 여력이 한 3~40%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상승 여력이 지금 30~40%밖에 안 남아있는 IT 성장주를 추격할 것이냐, 상승 여력이 한 100%, 200% 정도 있는 소비재를 매수할 거냐.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30~40%를 추격 매수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100%, 200%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저점 매수에 분할 매수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100%, 200%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추격 들어가기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50%, 60%, 70%, 80% 삼성전기 같은 100% 수익이 났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가 지금 19만 원,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3, 4만 원까지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목표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입니다. 여기를 추격할 거냐, 소비재 쪽으로 들어갈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도 다 먹고 추익 실현하고 일로 들어가면 퍼펙트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어디 있을까요? 그걸 미리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성장이나 경기 확장도 수익 내고 그 수익 낸 금액으로 다시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면서 올해도 수익 내고 아마 이런 모델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이디어한 모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8월, 9월, 작년 9월달 조정받을 때 미리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미리 행동하시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소비재 쪽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홀피싱 한 3% 조정받는데 이 소비재 관련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양매수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시장이 한 2% 밀릴 때 한 1%밖에 안 밀리거나 시장이 밀릴 때 오히려 2%, 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수급적으로. 그래서 식음료도 여기에 해당이 좀 될 수 있고요. 요 식음료가 아마 제가 볼 때 스타트를 먼저 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 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소비재가 있겠죠. 그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갈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걸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제가 경기 확장주 얘기를 들으면서 철강도 올랐고 조선도 올랐고 기계도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근데 철강이 가장 빨랐죠. 그래서 현대제철을 사면 가장 빨리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결국 그 종목 먼저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재가 워낙 다양한 섹터들인데 뭘 살 거냐? 그럼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강하게 수익 실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IT 쪽도 놓쳤고 경기 확장 관련된 쪽도 놓쳤다라면 올해 이거는 꼭 한번 잡아보십시오. 2배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길지 않은 시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기다려보세요. 그 본전 찾으려고 수남에 기다리면 오는가. 삼성전자 보세요. 불과 11월 달, 8, 9, 10월 달 조정받고 10월 달에 뭡니까? 5만 원 초반대 사가지고 지금 9만 원입니다. 삼성전자로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수익률이 70%, 80% 나옵니다. 왜 대형주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꼭 소형주 1,000원짜리 종목이나 10,000원짜리 종목을 들고 코스닥에서 기다리셔야 됩니까? 10,000원짜리가 2만 원 가는 거나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짜리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수익률은. 근데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유동성장의 특징을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가는 게 빠르지 그 당시에 1,000원짜리 종목이 2,000원짜리 가는 종목보다 현대중공업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포스코가 만 원에서 50만 원 가는 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유동성장의 특징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때는 굴뚝주였다면 지금은 IT주였고 다시 경기 성장주로 올라가겠죠. 확장주로. 그 부분들을 보신다면 굳이 내가 코스닥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8, 9, 10월 달에 코스닥에 물려가지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물려가지고 남들 다 오를 때 연말 동안 하나도 수익도 안 나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꺾여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그대로 눌러앉아 버리면 정말 주식 투자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본전을 코스닥 종목에서 고집하지 마시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있을 때 가십시오.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도 섹터의 거의 막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시장에 이제 어떤 모멘텀이 남아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상승 모멘텀은 뭐 이게 일주일 단위로 바뀌지 않죠. 저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뭐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부분은 유동성이다. 그렇죠.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왔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을 예정되어 있고 16일 날 이번 주 16일 날 넘어가면서부터 뭡니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온다 그랬죠. 특히 미국의 민주당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상원 투표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 돈이 공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모멘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뭡니까? 경기 확장 기대감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결국엔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경기 확장으로 연결되면서 주가는 선방향되면서 올라가는 구조. 이게 지금 현재 유동성장의 기본적인 구조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한국 증시 재평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데 MSCI 신흥국 지수 펀드에서 작년 한 해는 계속해서 패시브 자금도 유출되는 사례가 나요. 중국 쪽의 유출, 쿠웨이트의 유출, 뭐 인도의 유출되는 사례가 나는데 지금 중국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좀 늘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데 그런 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9만 원이라는 가격을 찍으면서 비싸냐 싸냐 논란이 있는데 저는 비싸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개인 수급이 너무 몰렸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겠죠. 근데 가격 자체가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제가 연말에 계속 강조를 드렸다 그랬죠. 애플이 지금 PR이 한 40배 육박하고 있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대만 TSMC는 30배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도 아직 20배도 안 됩니다. 16배에서 17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절대적인 가격 논리를 제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다만 주가가 5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요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에서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론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모니라는 전장 부품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이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얼마든지 부양할 수 있는 기대감, 모멘텀은 상당히 살아있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이번 주에 그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 날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샀거든요. 사실 실적 4분기가 그렇게 뭐 나이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시장이 좀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낫배드 정도로 평가를 좀 했는데 그날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반응이었고 그러면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장기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구간에 외국인들이 그냥 1조 6천억을 사버리면서 위쪽으로 그냥 밀어버렸다 그러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뭡니까? 중요한 이슈가 있는 날에 뭡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 모멘텀은 뭡니까? 사실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뭐 남아공의 변종 바이러스 기존의 모더나 백신도 해결된다, 뭐 화이자 백신 해결된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저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 분야 선생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해봤는데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 스파이크와 관련된 부분은 만에 하나 모드파이 그러니까 그 약을 재구성해야 된다 하더라도 6주 안에 새로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 이번에 의회 난입하면서 뭐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간이 지났고 정치적인 불안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결이 됐고, 그럼 별로 그렇게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하락 모멘텀이 단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제외하면은 그렇게 뚜렷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나오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바이든이 정부가 출연한다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이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표면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은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잡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좀 심화되더라도 또 혹은 완화되더라도 사실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심화되면 그 반대급부로 삼성전자가 누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완화되면 또 완화된 대로 중국 업체들이 규제가 풀리면서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하웨이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부분에 그 수혜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결국 심해도 완화되더라도 약간 일단 우리나라 부분에 영향을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하락 모멘텀 좀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뭐 표면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이 사서 많이 올랐거나 기관이 사서 올랐으면 좀 나은데 개인이 사서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단순한 좀 우려감. 근데 저는 이거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으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많이 샀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주체가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개인이 많이 샀는데 반대쪽에 있는 매도 주체가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이라면 너무 우려하지는 말자. 조정은 당연히 받겠지만, 개인 수급의 영향에 따라 조정을 받겠지만 그게 하락 전환하는 고점 징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으니까 조정은 필요하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투자 전략은 소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일단 IT 섹터는 자,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이전에는 IT 성장주 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MLCC나 카메라 요도를 올해는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PCB나 이런 IT 부품 쪽으로, 작년에 소재가 강했다면 지금은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정도의 2차 전지는 눌림목에서 시장 기대치를 좀 낮추고 좀 보자. 5G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낮습니다. 다만 5G는 아마 1분기 발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등하는 정도 한 번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IT 섹터는 범위를 좀 줄이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지금 너무 단기 급등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자, 제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큰 폭으로 단기간에 급등인데 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아니고 기관 수급이다. 차익 실현 좀 하세요.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좀 하시고, 그 다음 현대차나 LG전자처럼 대형주임에 불구하고 굉장히 물론 장기적인 전망은 좋은데 뭐 애플이라든지 전자업체와의 협의점 자체는 단기성 이슈나 테마성이 짙은 이슈로 오른 종목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하세요. 왜? 이런 기관 수급이나 테마성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했으면 차익 실현 좀 하시고, 이 종목이 장기로 가는데 설마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르겠어요? 그렇진 않다 그렇죠. 단기성 테마로 이슈로 오르면 이렇게 오르면 또 그만큼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본인의 길을 가겠죠. 그러면 충분히 크게 한번 눌려줄 때 다시 재매수 전략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단기간에 들어왔던 종목이나 테마성으로 상승한 종목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비재는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지금 보시면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밀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 말은 지금 당장 뭐 상승폭이 아주 크게 나오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면 지난번 IT 성장주나 경기 확장주처럼 야금야금 좀 수익을 크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구도는 IT 성장주나 경기 확장주나 소비재 쪽으로 가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유동성장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유동성장 특징은. 그리고 유동성장에서 1차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2차 상승을 좁힐 때는 제가 투기자정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뭡니까? 집중하고 선택하는 폭을 좁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예전에는 만약에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 종목도 사고 이렇게 끌고 올라온다면 지금 유동성장에서 2차로 들어가는 이 선택과 집중되는 구간에서 뭡니까? 강하게 가는 종목을 좀 고점까지서 팔고 좀 눌려질 때 다시 사고 고점까지 팔고 눌려질 이런 식의 롤링 전략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주도 종목을 조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전략이 대부분의 유동성장에서 펀드들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 물량 펀드 전략대로 우리도 좀 범위를 좁힌 상태에서 가열권에서 좀 팔고 눌릴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롤링하는 전략으로 가면 현대중공업을 예전에 유동성장에서 5천원, 6천원 하는 거 50만 원까지 못 들고 가겠지만 그냥은 못 들고 갔지만 중간에 롤링 전략을 하면 충분히 일부 물량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물량을 그대로 다 들고 가라면 눌림목을 못 견디겠지만 롤링 전략으로 고점에서 좀 팔고 사고 이런 전략으로 가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롤링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주식 비중은 제가 연말에 90%까지 늘렸다가 아주 강한 배팅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여놨고 맥스 가는 부분도 70% 정도까지 너무 지금 현재 급등 지난번 연말 장치처럼 좀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한 맥스 70% 정도를 잡고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말 때 너무 비중을 늘리신 분들이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좀 늘린 이유는 단기 과열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신 것처럼 소비재나 이쪽으로 주도주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를 사기 위해서도 현금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단기 과열에 대한 대비, 새로운 주도주를 사기 위한 현금 확보. 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은 뭡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놔야 되고 차익 실현을 일부 해 들어가야 되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에 매수세가 집중됐던 종목이나 단기성 테마로 급등한 종목들, 운송 장비의 일부,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 이런 쪽으로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8, 9, 10 조정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달렸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 연말 연초에 이어지면서 산타렐까지 왔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기운을 좀 눌러야 된다.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장 주식하면서 부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본전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과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컨트롤 하냐 못하냐의 차이인데 IT 성장주를 못 사고 경기 확장주를 못 샀으면 지금 소비재를 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소비재까지 못 샀잖아요. 그럼 뭐냐면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 실력입니다. 그런 분 주식하시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 그게 실력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여기서 한번 끊어내십시오. 코스닥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연말 연초 시장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절대 수급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략대로 연초 전략을 잘 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환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